1번입니다. 자, 밑주친 이 문화가 발달한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1번 문제는 보통 동아시아 신석기랑 청동기 문제를 내죠. 볼까요? 이것은 이 문화의 유물인 돼지 그림 토기입니다. 라고 해놓고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토기 요거 이 사진 보자마자 무슨 문화? 그렇지. 허무드 문화. 근데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해설하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놓쳤는지 보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맞추셨겠지만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거예요. 고상가옥. 뭔데? 바닥을 올려서 짓는 집. 왜? 너무 뜨겁거든. 바닥에 열기가 올라오면 안 되고 습기가 올라오면 안 되고 병충해 같은 어떤 벌레 같은 게 기어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상가옥을 지었다. 왜 지붕이 뾰족뾰족할까요? 비가 많이 오니까요. 빗물이 쫙 흘러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허무드 문화를 고르시면 되겠다. 정답 골라볼까? 정답은 마 5번입니다. 이렇게 허무드죠.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잖아요. 허무하죠? 이런 얘기 하잖아. 허무드. 여기 어디야? 양사오. 여기는 풍산. 여기는 한반도. 그죠? 다음 여기는 일본의 조먼문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2번. 밑주친 난리가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난리가 무슨 난리일까? 봅시다. 강통이 주장하기를 관중, 이게 그 중국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곳. 보세요. 한나라, 당나라 등의 수도가 있었다. 즉, 장안이 있는 지역입니다. 관중 지방. 관중. 자, 관중의 인구 100여만 명 가운데 그 비율을 따지면 오랑캐가 절반에 이르고 그중 흉노족의 무리는 호구수가 수만에 달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 중국 역사의 중심지 지역에 1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절반이 오랑캐라 불리는 민족들이래. 그렇대. 자, 천성이 날래고 사나운 데다가 말 타고 활 쏘는 곳이 저족이나 강족보다 배는 능숙합니다. 누가? 흉노가. 흉노가 저족이나 강족보다 얘네가 훨씬 더 세다는 거야. 만약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크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들을 잘 타일러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관중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제가 편의상 보통 이렇게 그리죠. 만리장성. 그지? 편의상. 그럼 황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창작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야, 여기. 관중지방이야. 만리장성 안쪽입니다. 아, 중원지역이 여기잖아요. 중원. 관중이 좁은 의미의 관중이고요. 중원지역이거든. 중원지역에 지금 저기 있는 흉노, 저족, 강족들이 여기 드글드글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시다. 저 북쪽으로. 그게예요, 지금. 그지? 해서, 하지만, 진 체크. 이 진을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찜진이라고 하죠. 찜진. 왜? 한글 찜자처럼 생겼잖아. 찜진. 자, 찜진의 황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흉노족 등이 난리를 일으켜 진나라의 수도가 함락되고 천하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흉노, 저족, 강족 이들이 이렇게 수도를 함락시켰대. 언제야? 556국이지. 그죠? 순서대로 써볼까? 흉노, 선비, 저, 강, 갈족. 물론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5개 오랑캐오자 5개 북방민족이 내려와서 여기에 16개 나라를 만들었네. 그러면 기존에 여기 살고 있었던 저 쯤지는 내려갔겠죠. 어디로요? 강남지방으로요.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든 나라가 동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556국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번, 위만이 준항을 몰아내었다. 이렇게 됐네. 자, 위만이 준항을 몰아내었다. 이거는 고조선입니다. 2번, 송아시 세력이 축출되었다. 송아시 세력이 축출된 건 어디에 뭐예요? 다이가게 신. 3번,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했다. 이거는 명나라 멸망입니다. 다음, 거란이 연운심입주를 차지했다. 이게 10세기죠. 거란족 10세기. 한족의 강남으로 이동해서 동진세였다. 여기죠. 오후에 남아에 따른 한족의 강남 이동. 정답을 바꿔봐. 뭘로 바꿀 수 있어? 556국, 오호가 남아함에 따라서 한족이 동진세였다. 다른 걸로 바꾸면은 강남 개발이 촉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5번이에요. 556국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다음 문제 3번. 밑주신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일찍이 태종 황제께서는 백성을 위해 전쟁을 그치게 하고자 토반과의 통혼을 허락하고 문성공주를 보냈대요. 물어봐야지. 이 나라,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태종이지. 이 황제가 누군데? 당태종 2세입니다. 얘 뭐 했는데? 문성공주를 토번에게 보냈죠.
그 당시 토번의 왕이 누구야, 그러면? 그렇지, 송첸캄포. 송첸캄포에게 문성공주를 화번공주로 보냈죠. 자, 그리하여 수십 년간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어 군대가 변경에 자주 파견되었으며 백성의 생활은 피폐해졌다. 근래에 토번이 다시 화친을 위해서 우리나라 무슨 나라? 당나라. 당태종 때잖아, 당. 그러니까 당태종 때 이야기를 주고 한참 뒤에 또 다시 토번이 뭐라 했대. 그러면서 혼인을 맺자는 청원을 해갔다. 이에 짐은 그들의 정성스러운 청원을 윤허해서 허락해서 금성공주를 보내 우호관계를 다지고자 한다. 당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신라랑 연합했죠.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켰다. 정답 3번입니다. 당나라. 자, 1번 가마쿠라 막부를 침략했다. 원나라죠. 쿠빌라이 칸. 2번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했네요. 조선이 파견했습니다. 4번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양을 책봉했다. 누가? 위나라가. 그죠? 뭐라고 책봉했니? 친위외왕. 5번 외국의 근거지 스시마섬을 토벌했다. 조선의 세종대왕이 이종무 장군을 파견해서 토벌했죠. 1419년에.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몽골의 공격을 피해서 가 국가의 선종이 중도에서 황허왕 이름으로 선도했대. 연경인데 중도라 불렸었나 봐요. 그 당시에. 몽골의 공격을 피해서 중도에서 황허강 이남으로 천도했대. 그리고 변방의 군대는 무너져서 흩어졌다. 이후에 군사력 더욱 약해져서 25명을 1모국 체크 하고 1모국을 1맹한, 그죠? 4모국을 1맹한으로 수직했다. 맹한모국제. 수도는 중도야. 그지? 중도에서 황허강 이남으로 선도했대. 황허강 이남 어딘지 좀 이따 쓸 거야. 자, 매 모국의 전투 요원은 기수와 고수, 취사병 등을 제외하면 고작 18명이었다. 대우를 이루기도 부족해서 다만 명문은 남은 상태였다. 어떤 나라? 금나라. 왜? 맹한모국제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맹한모국제를 가지고 우리가 금나라라고 생각하다면 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카이펑을 함락했죠. 이 얘기 무슨 얘기야? 북송을 멸망시켰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 얘네 어디로 옮겼는데? 아이고, 카이펑으로 옮겼죠. 카이펑에서 어디로 옮겼는데? 마지막에 체주란 곳으로 옮겼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만약 중도로 옮긴 건 어디서? 상경 회령부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수도를 많이 옮겨. 상경 회령부에서 중도로 갔고요. 중도에서 카이펑 갔고요. 마지막 임시수도 체주에서 2년간 버티다가 멸망했다. 이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2번 전연의 맹약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전연의 맹약. 여기가 26%가 여길 찍었어요. 그죠? 해서 전연의 맹약을 맺었다. 이거는 요 나라입니다. 요. 거란. 3번 독소산법가를 시행했다고요. 여기는 신라입니다. 4번 다이효 율령을 반포했다. 일본이죠. 다이효 율령 645년 기억하세요. 미안. 701년. 그 달까기 신였고 701년. 이렇게. 그다음 타이완 정치세력을 진압했다. 청나라죠. 청나라 강희제.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다. 다음